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7장 중 귀납적 유형에 관한 설명을 이어서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끝낸 다음에 곧바로 열거형에 관한 저를 읽어 드릴 거고, 열거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 이해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문단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s with the logical connectives, 논리적 연결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연결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and, or, not, 그 다음에 if도 해당하긴 해요. if, 그 다음에 if가 있는데 if라고 제가 발음하는 거는 if, and, only if이고 이거의 발음이 if는 아니에요. 그냥 if이긴 한데 무엇일 때 그리고 그럴 때에만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명제 논리 연결사 그리고 수러 논리에 관한 그 정량어가 있긴 한데 정량어는 보통 한정사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양화사라고 표현해요. 근데 양화사는 논리 연결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보편 정량어 그리고 존재 정량어 이 2가지를 포함하는 말은 아닙니다. 로지컬 커넥티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앞서 제가 얘기한 명제 논리의 그 5가지 연결사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그 모든 귀납적 유형은 comes with introduction rules which show how to construct an element of the typ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 연결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귀납적 유형은 도입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제거 규칙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입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거 규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How to use an element of the type.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를 이용해서 다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거 규칙은 약간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이 어떤 항인지를 경우를 나누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든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해요. 제거 규칙을 사용하면 결국 그런 방식으로 다른 유형의 항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봐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보기로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The analogy to the logical connectives. 논리적 연결사의 논리적 연결사와의 비유라고 해야 할까요?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analogy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은유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비유, 유사점 중에서 유사점으로 번역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연결사와의 유사점은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놀라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즉,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As we will see below, they too are examples of inductive type constructions. 왜냐하면 그 논리적 연결사가 린에서 정의되는 방식도 결국 귀납적 유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 and, or 같은 것도 귀납족이에요. 귀납족. 귀납적 유형 가족.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은 귀납적 유형의 도입 그리고 제거 규칙을 규칙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You have already seen the introduction rules for an inductive type. 귀납적 유형의 도입 규칙을 우리는 이미 봤다. They are just constructors that are specified in the definition of the type. 그 유형에 속하는 정의에서 명시된 구성자에 불과하다. 즉, 도입 규칙이란 건 그냥 구성자인 거예요. 구성자. 지난 시간에 제가 푸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그 구성자를 다루면서 이것들은 그 푸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입 규칙인 겁니다. 즉, 구성자는 도입 규칙인 거예요. 도입 규칙.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을 도입 규칙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다만 도입 규칙이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냐면 그 귀납적 유형이 개별 명제인 경우에 그런 용어를 쓰고 개별 명제가 아닌 어떤 자료 유형인 경우에는 to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자료형인 경우에는 굳이 도입 규칙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그냥 구성자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The elimination rules provide for a principle of recursion on the type. 그리고 제거 규칙은 그 유형에 관한 재귀 원리를 제공한다. which includes as a special case a principle of induction as well.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거 규칙은 그 유형에 관한 재귀 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재귀 원리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귀납적 원리인 거예요. 귀납적 원리. 귀납법인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납법은 철학에서의 귀납법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운 수학적 귀납법과 유사? 거의 그냥 그거랑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유형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귀납법 말고도 다른 유형에 대한 귀납 원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학과에서는 자세히 안 다룰 거긴 할 건데 만약 다룬다 해도 수리 논리학 중에서 재귀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재귀 이론이라는 게 아마 계산 가능성 이론의 다른 말일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배우면 아마 재귀 원리를 배우니까 좀 더 다양한 재귀성에 대해서 재귀성이 아니라 재귀 원리를 아실 수 있을 거로 추측합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안 배우면 그냥 간접적으로만 재귀적인 정의를 아마 그 수학과 학생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과를 간 적이 없으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다음 장에서 We will describe Lin's function definition package. 린의 함수 정의 패키지를 설명할 것이다. 근데 이걸 패키지라고 부르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Which provides even more convenient ways to define functions on inductive types. 귀납적 유형에 관한 함수를 정의하는 더 간편한 방법들이 그 패키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크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carry out inductive proofs. 그리고 귀납적 증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7장이 아니라 8장에서 배운다는 얘기 같고요. 그러면 좀 기다려 봐야겠죠? But because the notion of an inductive type is so fundamental. 하지만 귀납적 유형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기본적이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We feel it is important to start with a low-level hands-on understanding. 그래서 낮은 수준이라는 건 뭐 저급하다, 저질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추상적이지 않은 가장 뭐랄까 실제 구형과 가까운 방식으로 그 귀납적 유형을 여기에서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hands-on은 뭐 이거는 실습을 통한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무언가를 체험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귀납적 유형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We will start with some basic examples of inductive types. 귀납적 유형의 기본적인 몇 가지 보기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and work our way up to more elaborate and complex examples. 더 정교하고 복잡한 보기를 살펴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elaborate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elaborate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사일 때는 elaborate가 맞고 그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아닌데 근데 그게 안 나오네.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elaborate. 예, 맞아요. 형용사일 때는 저게 elaborate이에요. elaborate가 아니라 elaborate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지난주에 다뤘어야 하는 내용은 다 설명했고 이제 드디어 열거형 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절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거형이라는 거는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린 버전의 열거적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열거 유형만 설명하겠습니다. The simplest kind of inductive type is a type with a finite, enumerated list of elements. 가장 단순한 종류의 귀납적 유형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고, 그러니까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의 개수가 유한계이고, 그 다음에 enumerated list of elements. 그 다음에 그 귀납적 유형의 정의는 그저 그 유한계의 항들을 하나씩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가 가장 단순한 귀납적 유형이고 이를 열거 유형, 줄여서 열거형이라고 부릅니다. enumerated types라고 하고요. 여기 가장 좋은 보기가 나와 있어요. weekday라고 나와 있는데 weekday가 아마 한 주의 날일 겁니다. 그럼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근데 주일이라고 하면 되나? 잠깐만요. 주일이라고 하면 예, 되긴 하는 것 같네요. 주일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긴 합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주의 마지막 주일은 일요일이라고 보통 정하지 않나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네,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것처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클립보드 내용을 좀 제가 지워야 해서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됐어요. 됐고 주일의 그 귀납적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거는 모두 다 weekday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항인 거예요. 항이자 구성자입니다. 함수가 아닌 구성자들인 거죠. The inductive command creates a new type, weekday. 인덕티브 명령은 새로운 유형 weekday를 만든다. The constructors all live in the weekday namespace. 그리고 이 구성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자는 어떤 귀납적 유형의 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그 자체가 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을 만들어 주는 함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Sunday에서 Saturday까지가 다 항인 거예요. 항. 근데 이것들은 모두 weekday라는 이름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린트 F라고 쓰면 안 되죠. 제가 C 언어 공부하다 보니까 프린트를 프린트 F라고 써버렸네요. weekday 써주고 그 다음에 Sunday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오른쪽에 constructor, weekday, Sunday 그 다음에 쌍점 weekday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구성자이고 그것이 속하는 유형은 weekday이다. 근데 저는 Sunday라고 그 귀납적 유형의 정의에서는 Sunday라고만 써놨지만 이 Sunday라는 구성자가 weekday라는 이름 공간 안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자의 전체 이름은 weekday.sunday입니다. 됐죠?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weekday라는 이름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귀납적 유형을 정의할 때마다 이런 이름 공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공간을 열 수 있겠죠. 연 다음에는 그냥 Sunday라고만 써도 되겠죠. 그 전체 이름이 아니라 짧은 이름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고 you can omit 다음에 colon weekday when declaring the weekday inductive type. 자, 이 귀납적 유형을 정의할 때에는 이 점 weekday라고 하는 부분을 다 없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없애도 괜찮냐면 뭐 추측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weekday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항임을 이 정보에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썬데이라고만 적었으면 썬데이가 무슨 유형인지 제가 직접 명시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 썬데이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Think of Sunday, Monday, Saturday as being distinct elements of weekday. 여기서 중요한 게 distinct예요. distinct.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Sunday랑 Monday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뭐냐면요. 이 열거형에 들어있는 7가지 항 그 각각의 주의들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생성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 원리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열거된 목록에 속하는 각각의 구성자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썬데이랑 먼데이는 무조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다른 윗데이의 원소이다. With no other distinguishing properties. 하지만 이 말도 중요하죠. 서로 다르다는 점 빼고는 뭔가 각각이 나머지와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진 않아요. 즉, 썬데이도 그냥 윗데이의 어느 한 구성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다예요. 먼데이도 그렇고. 그 이상의 차이점,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점 말고는 그 이상의 차이점이 여기에선 나와 있진 않다는 거예요. The elimination principle, 그다음에 제귀 원리라고 불러도 되긴 할 거예요, 이거. 제거 원리인 weekday recursor가 나왔는데 렉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렉이 뭐냐면 이게 제귀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recursor. recursor는 제귀자고 그다음에 렉은 recursor의 준말이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그 귀납적 유형 윅데이와 구성자를 우리가 지정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돼요. 이 제거 원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제귀자라고 하며 and it is what makes the type inductive. 이 제귀자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윅데이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이 귀납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It allows us to define a function on weekday. 윅데이에 대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한다. 제귀자 덕분에 우리가 윅데이라는 귀납적 유형에 대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정의역이 윅데이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의역이, 공역이 아니라. By assigning values corresponding to each constructor.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어떤 함수의 정의역이 윅데이라면 윅데이에 속하는 원소는 어차피 7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가 썬데이인 경우에는 그 함수의 함수값이 뭔지 지정을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먼데이인 경우에는 그 함수값이 무엇인지 또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 경우를 나눠서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설정함으로써 정의역이 윅데이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The intuition is that an inductive type is exhaustively generated by the constructors. 여기에서 exhaustively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자, 저 말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나머지만 먼저 볼게요. 자, 이것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귀납적 유형은 열거된 구성자에 의해서만 그 유형에 속하는 항들이 생성된다. And has no elements beyond those they construct. 그리고 그 구성자들이 만드는 원소 이외의 원소가 추가로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자들에 의해서만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exhaustive를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야 할지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소진되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xhaustive 아니네요. 여기서는 소진되다는 의미는 아니고 exhaust가 뭐 무언가를 소진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exhaustive라고 하면 철저한, 완전한입니다. 제가 좀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빠짐없이라는 의미예요. 빠짐없이. 그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weekday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원소는 여기에 나열된 구성자에 의해서 빠짐없이 그 항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빠졌다면 뭘까요? 빠졌다면 이 구성자 이외에도 weekday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성자들 뭐 결국 앞에 나온 말이 뒤에 나온 말과 동등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빠짐없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만약 무언가가 구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빠진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원소가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뒤에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이랑 뒤에 나온 말이 동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재귀 원리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모티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간단한 보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뒤에 있는 것부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치식을 이용하긴 했잖아요. 근데 매치식이 사실 재귀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하고 텍스트 편집기에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이 문장을 좀 볼까요? We will use the match expression to define a function from weekday to the natural numbers. weekday라는 유형에서 자연수 유형으로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매치식을 사용할 거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When using Lean's logic, 린의 논리를 사용할 때 the match expression is compiled using the recursor weekday rec. 매치식은 어떻게 컴파일이 되냐면 weekday에 대한 재귀자인 weekday rec에 의해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컴파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귀자는 언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냐면 우리가 그 귀납적 유형을 선언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This ensures that the resulting term is well defined in the type theory.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하냐? 그렇게 해야 그 함수가 잘 정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 정의됐다는 기준은 린의 유형 이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유형 이론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만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걸 직접 여기에서 다루진 않거든요. 그렇고 that the resulting ter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for compiled code, 컴파일된 코드에 대해서 match is compiled as in other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s. 매치식은 다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컴파일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정의가 좀 중복이 됐는데 정의가 근데 왜 두 번이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중복된 정의 없앴고 그다음에 창을 좀 좁혀야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린 문서 생성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벨 줄이 이렇게 따로따로 한 줄씩 나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한 줄 안에 그냥 다 연이어 나와 있었죠.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다음에 오픈 윗데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을 지금 열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Sunday, Monday, Tuesday가 아니라 Tuesday라는 저 이름들은 전체 이름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날에 대응하는 숫자를 정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weekday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 d가 주어져 있을 때 그 d를 바탕으로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함수 값이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d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각각 경우를 나누어서 그때마다 d에 해당하는, d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d가 썬데이인 경우에는 1, 먼데이 2,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d에 대한 경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근데 경우를 나누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제귀자라는 걸 이제 설명할 건데, 제귀자는 어 축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weekday reg이라고 써 줘야 하는데, 이따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전에 먼저 하나 봐야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하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줄부터 한번 보죠. 여기 나온 거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number of day of Sunday, 그러니까 일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하는 이벨식이 나와 있죠. 이벨은 계산입니다. 계산. 그거는 1이고 monday는 2고 tuesday는 3이다. 우리가 정의한 대로 잘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그쵸? 예. 함수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함수 값을 잘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제귀자가 매치식의 원리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치식이 작동할 수 있는 건 제귀자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귀자를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매치식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cursor, weekday, rec 이라고 나와 있고 u라는 세개 변수가 있어요. 세개 변수가 있는데, 이때 모티브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티브는 number of day를 일반화한 건가? number of day 같은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가 모티브라고 지금 불리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number of day라는 함수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인 건 맞는데, 지금 number of day에 해당하는 모티브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셔야 하냐면, 여기 sort u 있죠. sort u. sort u가 타입인 경우에요, 타입. 근데 순간 저도 갑자기 또 헷갈렸는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함수 정의는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number of day를 매치식을 이용하지 않고 제귀자를 직접 이용할 건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귀자를 직접 이용했을 때 약간 오류가 생기는 듯 했어요. 근데 한번 해 보긴 할게요. number of day prime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의 유형 정보는 뒤에 나온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 자, 이때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제귀자인데 제귀자를 아직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보여드릴 거냐면, 제귀자를 사용하고 모티브가 뭔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티브. 모티브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리고 6장에서 제가 설명한 이름 있는 인수 표기법을 지금 제가 사용한 겁니다. 모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냐면,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게 weekday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함수, 함수 값의 유형은 공역이니까 그 공역은 자연수인 경우를 따진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number of day의 공역이 4시고요. 지금 motive라는 저 함수는 이 motive도 함수이긴 한데 이것의 공역이 4시 아니라 이것의 함수값이 4시예요. 그리고 weaker day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시로 제가 표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식들도 아마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적어 볼까요? 모티브 썬데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다 적어줘야 하는데 아마 이러면 될걸요? 렉 썼고 1, 2, 3, 4, 5, 6, 7 썼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D. 자, D 됐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진땀을 빼긴 했지만 정의는 잘 작성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류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코드 생성기가 아직 weekday recursive 재귀자를 직접 지원하진 않는다. 그래서 매치식을 사용하든가 구조적 재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구조적 재귀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non computable이라는 저 수식어 달면 오류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 정의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정의역 원소에 해당하는 D라는 변수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밑줄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정의가 대체 위에 나와 있는 매치식을 이용하는 거랑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티브의 보기를 좀 보여드려야 했잖아요. 모티브 설명할 때 약간 제가 헷갈려 했었죠. 뭐가 헷갈렸냐면 모티브의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모티브의 함수값 이거를 헷갈렸어요. 모티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모티브는 그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 이 보기에서는 number of day죠. 근데 그 number of day의 공역을 설정해 주는 역할이 모티브인 거예요. 모티브는 number of day와 같이 우리가 귀납적 유형을 어떤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그렇죠?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의 공역을 설정해 주는 역할이 모티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하는데 근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number of day의 공역은 그냥 net이에요. net.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티브라고 하는 저 인수는 함수 값이 net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브는 지금 함수 값이 net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일단 이게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number of day 함수의 공역이 net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야 하는 근거인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티브가 그냥 단순히 어떤 유형이 아니라 weekday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sort u라는 어떤 유형 세 개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여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건데 왜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은 좀 더 드릴게요. 가령 우리가 좀 다른 보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 number of day 말고 그냥 아무 함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뭐 v휘라고 하겠습니다. v휘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의 공역은 d라는 변수, d라는 정의역 원소에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net이라고 하는 저 공역에는 d라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유형은 d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d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 싶어요. 지금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weekday 쓰고 근데 그럼 결국 아마 이러면 결국 모티브랑 비슷한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티브라는 걸 한번 그냥 써 보겠습니다. 모티브. 어떤 모티브가 있고
이 모티브의 유형은 윅데이에서 소트 유 로의 함수, 아니 그냥 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소트 유가 아니라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으로의 함수라고 가정할게요.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는 VH이죠. VH라는 함수의 공역이 모티브 D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모티브라고 이름 쓰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뭐라고 쓸까요? 그냥 뭐 어, 이게 좀 어려운데 베타? 베타라고 써볼게요. 베타. 모티브는 베타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머지는 일단 그냥 정해 놓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그 기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인 경우, 그다음에 화요일인 경우, 수, 목, 금, 토, 요일인 경우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에다가 적어 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보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매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매치식을 쓰면 우리 눈에 보기가 좀 더 편하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렇게 매치식을 사용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재귀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VC라는 함수는 이거 되나? 아직 제가 이 함수를 완전히 정의 안 했는데 VC라는 함수에서 이 암시적 인수는 좀 무시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함수 예를 좀 들지 못하겠어서 그냥 베타라는 암시적 인수를 설정했는데 이거 없다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베타라는 게 이미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VC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윅데이이고 그다음에 공역이 베타 D인 겁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정의역이 사실은 윅데이 화살표 타입이긴 해요. 왜냐하면 암시적 인수가 VC라는 함수에는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베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그런 유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VC에 해당하는 함수는 뭐 베타라는 암시적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VC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윅데이죠, 윅데이. 근데 공역이 뭐예요? 베타 D예요. 근데 D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D는 변수예요. 근데 그 변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의역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는 이 인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유형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D라는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의존 함수예요. 동속 함수입니다. dependent function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공역이 의존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재귀자가 지원을 해야 돼서 그래서 재귀자가 위로 가볼까요? 재귀자가 갖는 첫 번째 인수인 모티브라는 게 이게 그 귀납적 유형에 대한 함수. 이 말은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란 뜻이에요. 그 귀납적 유형에 대한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그 함수의 공역을 이렇게 의존 유형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의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티브의 함수값이 의존 유형인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티브 자체가 의존 유형이냐? 그러니까 모티브 자체는 지금 함수예요. 모티브 자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모티브는 함수 유형에 속하니까. 이게 설명이 참 어렵네. 근데 오늘 제 녹화는 안 할게요. 제가 그래도 순간순간 제가 헷갈리면 바로 정정하고 있으니까. 모티브는 함수예요. 근데 모티브의 함수값은 유형이고요.
그 유형은 음 그 유형은 이 제귀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에서는 귀납적 유형이 아니라 의존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존 유형이란 말이 좀 헷갈려지네. 의존 유형.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 D, 베타 D. 베타 D는 VC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인 D에 따라서 그 유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값이 바뀔 수 있어요.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베타 D라는 유형은 D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티브라는 함수가 저런 식으로 유형이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됐을까요? 제가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모티브가 음 아니 모티브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약 제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의존 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의존 함수인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면 모티브는 애초에 윅데이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윅데이 화살표 지우고 모티브는 소트 U에 속한다고만 적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럼 그냥 모티브는 어떤 유형인 겁니다. 어떤 유형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귀납적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의존 함수도 정의하고 싶기 때문에 종속 함수도 정의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의 공역이 그 귀납적 유형의 원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모티브의 유형은 윅데이, 화살표, 소트 U인 겁니다. 그리고 모티브 자체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설명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티브 선데이라는 유형이 나왔죠. 이거 유형이에요, 유형. 모티브 선데이는 소트 U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모티브의 공역이 소트 U니까. 모티브 선데이라는 게 뭐냐? 그 선데이에 대한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공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 공역이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기를 들어 드렸죠? 첫 번째 밑줄을 보시면 베타 선데이라는 유형이 나오죠. 이게 뭔 뜻이냐? 어, 이 함수의 정의역 원소. 정의역 원소를 보통 다른 용어로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해요. 독립변수.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 Y가 아니라 X. 근데 여기선 D죠, D. D가 썬데이인 경우, 그때 이 VC라는 함수는 그때에는 공역이 베타 썬데이인 겁니다. 그리고 D가 먼데이인 경우에는 VC라는 함수의 공역은 베타 먼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존 함수인 거죠. 그렇고 D가 toStay인 경우에는 그때의 이 VC라는 함수의 공역은 베타 toStay다. 뭐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씩 지정하면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타입이니까 뭐 타입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잠깐만요. 아, 베타 선데이에 속해야 하는구나. 순간 또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헷갈렸냐면 이거예요. 베타 선데이가 타입에 속하죠. 베타 선데이가 타입 유형 세계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이 첫 번째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항의 유형이 타입인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타 선데이에 해당하는 어떤 항을 집어 넣어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걸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이 함수를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타 선데이가 어떤 유형인지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다룰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긴 하다는 거예요. 그렇고 좀 구체적인 보기를 제가 들면 좋은데 근데
의존 함수를 언제 정의하는지 좀 생각하기가 지금은 어렵네요. 여기 뒤에 나오려나? 윅데이 있고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윅데이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보기를 하나 제가 만들면 좋기는 한데 음 일단은 오늘은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벌써 45 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헷갈려 했는데 아마 계속 설명하면서 또 헷갈려 할 거예요 저도. 맨날 얘기할 때마다 저도 헷갈려 해서. 그래서 다시 녹화는 안 할게요. 예.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좀 다시 보면 되려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VC라는 함수의 구체적인 보기를 제가 들지는 못해서 약간 아쉬운데 음 근데 만들 수 있긴 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해 보긴 했는데 예 하나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의존 함수를 제기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보기는 없애고 나중에 제가 퀴즈로 뭐 이거를 그런 보기를 만들어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돌아오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어디까지 봤는지 볼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PPO를 true로 설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복사할게요.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벨 줄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weekday 렉도 지우고 여기에서 예, 이 상태에서 볼 건데 보세요. 뭔가 엄청나게 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매치 1 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number of day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매치식을 사용했을 때 린이 실제로 만들어 주는 매치 1 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치 1 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세요. 이 첫 번째 줄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그 1이 어떤 1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다 서술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1은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아 이거 1이네.'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굳이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무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 1이 정수 1인지 아니면 자연수 1인지를 판단하는 린의 그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이거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결론은 아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저게 중요합니다. 근데 유닛이라고 하는 유형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 봐야겠는데 그다음에 함수가 또 하나 나오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7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어 week D라고 하는 weekday에 속하는 D라는 요일의 값이 썬데이인 경우에는 1을 이 함수가 출력해야 하고 그러니까 반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5 6 그다음에 7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유닛이라는 저 유형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만 지금 보면 되는데 매치 1 이라는 저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사실 그래요.
유닛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닛이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number of day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유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안 필요해 이거. 이거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에서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닛 화살표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안 필요해요. 왜냐? 아까 제기자 보셨죠? 제기자 지금 제가 제기자 줄을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 week, day 그다음에 rec 써주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기자를 결국 사용한 건데 제기자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불필요하게 유닛 화살표라는 부분을 그 각각의 공역,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의 값에 따른 공역 앞에다가 그 뭐였죠? 유닛 화살표라는 그 부분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거 안 해도 그냥 이 제기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왜 굳이 매치1이라는 식은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냐? 모르겠어요. 뭔가 아마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 cases on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되어 만들어져 있고요. 생성돼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cases on이라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cases on이랑 leg on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leg on이 뭔지도 한번 좀 보여드려야겠죠.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이 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렉이 있고 렉 온이 있거든요. 그게 뭔 차이냐? 차이는 그냥 그 인수들의 순서밖에 없어요. 보세요. 윅데이 렉에서는 모티브가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암시적 인수로서 모티브 인수가 나와 있고 모티브는 인수이자 함수예요. 유형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이거 유형 아니죠. 모티브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윅데이의 각 값에 대한 공역에 어떤 항들이 속해야 하는가 그걸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함수값을 각 경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데 t 쌍점 윅데이 화살표 모티브 t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유형인 거예요. 됐나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유형은 윅데이 화살표 모티브 t인 거예요. 이때 t는 윅데이에 속하는 정의역 원소 t인 거고 그래서 이 함수는 의존 함수로 정의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의존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umber of day는 의존 함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역에 d라고 하는 정의역 원소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net은 뭐 d의 값에 따라서 바뀌지 않잖아요. 공역이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의존 함수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제기자의 정의가 다 포함을 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t라고 하는 인수가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regOn 같은 경우에는 t라는 인수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시적 인수입니다. 근데 암시적 인수까지 우리가 센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인수가 t인 거예요. t가 뭐예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t의 값의 경우에 따라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경우를 하나하나 나눠서 그 함수 값을 지정한 다음 그 결과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공역인 모티브 t에 속하는 어떤 함수 값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t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떤 값을 이 함수가 내놓는다. 월요일인 경우에는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내놓는다. 이 함수라는 건 number of day 같은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함수의 정의를 여기에서 사실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 t의 구체적인 값에 따라서 모티브 t에 해당하는 모티브 t는 number of day 같이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공역이에요. 그 공역에 속하는 함수 값을 내놓는 게 이게 regOn이라는 저 제귀자의 약간 변종? 변종? 베리언트? 저 regOn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귀자를 바탕으로 약간 유용한 다른 좀 함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reg이랑 regOn의 차이는 뭐냐? 정의역 원소가 몇 번째로 등장하느냐, 몇 번째 인수로 등장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regOn을 쓰면 정의역 원소가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이자 두 번째 인수로 등장한다. 좀 더 앞으로 당겨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케이시스 온이 뭔지 다뤄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두 번째 해설 영상 마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7장 어렵다고. 지금부터 어려워요. 지금부터 왜 어렵냐면 그 모티브를 이해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제기자. 그러니까 제기자가 각각의 귀납적 유형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적인 패턴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귀납적 유형이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제기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되는 원리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안 배워서. 그러니까 배우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나서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기자의 구체적인 보기만 계속 얘만 살펴보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감이 안 오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멘티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지만 조금만 버티시고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만약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린 커뮤니티에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다시 제가 아니면 화요일 당일에 이 세 번째 해설 영상 만들게요. 이어서 설명할 건데 아마 이번 장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인수 있는 구성자 얘기했는데 근데 제기자 얘기하고 나면 그나마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할 만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연수 정의하는 방법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제기적인 자료 유형 여기에서 제가 좀 좋은 보기를 들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복잡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를 좀 생각해 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방송 끝나고 한번 제가 좀 예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렇고 지금 교재 내용 좀 더 보고 있는데 귀납적 유형의 가족? 인덕티브 패밀리? 그러니까 귀납족이죠. 귀납족 나와 있고 귀납족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매개 변수가 필요한 그런 귀납적 유형? 그러니까 귀납적 유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귀납적이죠. 귀납족. 그다음에 상호 및 함유 귀납적 유형 나와 있고 이거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연습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 제가 한번 보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가져와서 설명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많이 어려웠는데 해설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녹화할게요.